글루타치온 이런 단백질을 약으로 판다? DNA가 하루에도 10만 번씩 손상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뭐 자외선, 뭐 흡연, 근데 방사선 쬐는 거, 위궤양, 막 속쓰림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인의 기대 여명 2005년생 기준 여자가 81세 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75세. 평균 한 80세쯤 살아요. 생각보다 인간이 막 그렇게 지금 대단히 길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건강 수명이 얼마냐? 거기서 10을 빼면 딱 맞아요. 70세까지는 건강하다가 10년은 골골대다가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요즘의 롱제비티는 사실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같이 늘리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은 최대한 길게 살고 최대한 늦게까지 건강해서 한 1, 2년 고생한 다음에 화끈하게 죽는 거. 그게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에 셀이라는 잡지에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12가지의 특성을 보인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세포 수준의 단계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돼서 이게 세포 전체, 장기, 우리 몸 시스템까지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노화 징후가 뭐냐면 DNA라고 불리는 유전 물질의 불안정성이 노화의 첫 징후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DNA가 하루에도 10만 번씩 손상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외적인 요인, 뭐 자외선, 뭐 흡연, 방사선 쬐는 거, 우리가 뭐 CT 찍고 막 이런 것들도 다 DNA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런 손상도 있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DNA가 자체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분열하면서 손상이 되기도 하고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어쨌든 손상은 불가피하나 이거를 복구하는 기전이 우리 몸한테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게 이제 노화다. 그러면 이제 항노화 기전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복구 기전을 우리가 원복시키면 회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이 있어요. NAD 들어보셨어요? NAD? 이게 제일 중요한 게 SORT1이라는 그 신호체계인데 이게 DNA 복구를 가속화시키거든요. 근데 NAD가 있으면 SORT1이 활성화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좋아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노화의 종말 이런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NAD를 먹어서 SORT1을 활성화시켜서 DNA를 리페어 해가지고 우리 원복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그 적포도주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적포도주의 성분이 SORT1을 활성화시킵니다. DNA를 리페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NAD는 꽤나 시장이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이오그에 다 있더라고요.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끝나고 다 사셔가지고 하셔도 되는 정도로 다 갖춰져 있고, NAD는 사람 대상 연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생체 나이가 좀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사람 대상으로 좀 있어서 NAD는 꽤나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일 것 같고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그냥 생기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전자가 막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누구나 밥을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긴다.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막 과산화 수소가 만들어지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이 먹어도 늙어요. 너무 많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먹으면 어쨌든 활성산소가 과하게 만들어진다는 컨셉이 있어야 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말하는 절식,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냐? 보고들 보면은 최소한 20에서 25% 절식을 하면 롱제비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요새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16시간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8시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표방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겠고요. 덜 먹으면 되고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몸을 좀 힘들게 적게 먹는 효과가 나게끔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라는 거고, 영양제가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사실은 영양 쪽에 그러니까 결핍된 영양소를 보충하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뭐 질병이 있어서 식사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충이 필요하겠고, 뭐 질병의 상황에 따라도 필요한 게 있겠으나 일반적인 식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영양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환자들 막 10개, 11개 영양제 막 리스트 갖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다 위장장애가 있어요. 위궤양, 막 속쓰림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다. 종합 비타민하고 바이타민 D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바이타민 D는 저도 결핍으로 나오더라고요. 20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비타민 D는 복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새 뭐 이슈 많았던
글루타치온 이런 거. 단백질을 약으로 판다? 다 소화되잖아요, 그냥 장에서. 근데 그런 거로 막 엄청 파는 게 자체가 건강 헬스 산업이 야, 이 정도까지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실제 쥐실험 단계에서도 항산화 물질 자체가 많이 투여하면 좋아지냐? 그건 입증된 바가 없어요. 어떠한 산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체계를 활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외부 물질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과량으로 많이 넣어주는 게 우리 몸에 좋냐? 이거는 롱제비티에서 밝혀진 바 없어요.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그냥 어떠한 자극으로 우리 몸의 반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극제이지 이 반응 자체의 물질을 더 높인다고 그 효과가 좋아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스트레스 대응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에 살잖아요. 활성산소가 일반 레벨 감당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고 그 과잉으로 발생한 부분을 일부 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항산화 물질들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치만 그게 완화하는 정도지 내 스스로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롱제비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AMPK를 켜는 약이 있어요. 그 생각에 한 80~90% 환자들이 아마 먹고 있을 그 메트포민이라는 약 자체가 AMPK를 켠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근데 인간 대상 생명 연구가 되게 어려운 게 먹여보고 수명을 측정해보기 어려워서 요거는 역학 연구 같은 게 많이 돼 있고요. 롱제비티 효과 있는 것 같다 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쥐실험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항노화 물질이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서는 면역 억제제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그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정말 아주 엄격하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도움이 되는 확실한 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항상 라파마이신 넘버원이에요. 이거 이상의 롱제비티 약물은 없다. 임토르프를 그냥 억제하는 이게 라파마이신이거든요. 요거는 근데 사람 연구가 되게 어려운 게 잘못하면 면역이 억제돼 버려서 그래서 사람 연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동물 단계에선 가장 강한 스위치가 된다. 이제 소위 말하는 마시간 세포들 저희가 노화세포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뭐 좀비세포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DNA 손상 많이 받아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분열을 안 하고 그냥 멈춘 거고 근데 멈춰서 기능을 다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좀비처럼 안 죽는 거죠. 안 죽고 주변에 염증 물질을 막 내는 거고요. 피세틴이라는 계열이 약간 노화세포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이것도 근데 인간 대상 연구에서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세포는 냅두고 염증 물질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개념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세포를 아예 그냥 원상복귀 시켜버리자. 회춘시켜버리자. 우리가 태초에 이제 줄기세포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체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아예 줄기세포로 가버리자라는 데까지 왔고 야마나카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 세포를 꺼내가지고 요 인자를 치니까 줄기세포가 되네? 거짓말 같은 일이 진짜 있다. 실제 시신경을 회복해서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기전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요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